환경도 풍산에 깔티째라 불리는 고개가 있는데 얼마나 높고 험한지 아무리 장골이라 하더라도 한 번 넘으면 녹초가 돼 숨이 깔딱 넘어간다는 악명 높은 고개였다.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깔티째를 넘고 있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마루턱을 힘겹게 넘어선 나그네는 눈을 들어 서산마루에 한 뼘 남아 걸려있는 해를 바라보았다. 날은 저무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고 이런 낭패가 있나. 아, 한숨을 토한 나그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허우적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산마루에 아슬아슬 걸려있던 해도 지고 산골짜기에 어둠이 깔리자 여기저기서 배고픈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휘청휘청 걸어가던 나그네는 이내 짙은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며칠 뒤 봄향기 가득한 숲속에서 산동네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때 고사리를 캐려고 숲풀 속을 살피던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여기 누가 쓰러져 있어!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나무를 캐던 여인들이 다가가 살펴보니 남노한 옷을 걸친 나그네가 풀숲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거지인가 봐. 저기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아. 이미 숨을 거둔 것 같은데. 그러자 한 여인이 다가가 나그네를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은실대고 어쩌려고 그래. 그냥 두고 가자.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이대로 두면 죽고 말 거야. 그럼 마을에 내려가 남정네들을 불러오든지 해야지. 그럴 시간이 없어. 은실댁은 앞가슴을 풀어헤치고 퉁퉁 부른 젖을 나그네의 입에 대고 짜넣기 시작했다. 어머머, 은실대 그게 무슨 짓이야? 어머머머, 별꼴이야. 아이고, 망측해라. 경악하는 여인들을 본 채만 채 은실댁은 열심히 나그네에게 젖을 먹였다. 보다 못한 아낙네들은 모두 은실댁을 비난하며 나물바구니를 챙겨들고 떠나버렸다. 그러나 은실댁은 오직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산을 내려간 여인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내자 온 동네가 벌집을 쑤신 듯 들썩였다. 외간 남자에게 젖을? 아이고, 이런 요사스러운 일이 있나? 아이고, 말세로다, 말세요.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꼭 인물값을 한다니까. 노인들은 혀를 차며 개탄을 했고 마을 총각들은 음탕한 눈길을 주고받으며 쑥덕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은실댁을 비난하며 흉을 보는데 남편 춘삼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모른 채 주막에서 술 타령을 벌이고 있었다. 이 한심한 놈아. 마누라 단속 좀 잘해. 동네 여자들 물 흐려놓지 말고. 친구 덕배의 핀잔을 듣고 춘삼은 발끈했다. 너 시방 뭐라고 했어? 불쌍한 놈. 오쟁이진 줄도 모르고 술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는 춘삼을 보며 덕배가 비아냥거렸다. 이 자식아, 나한테 눈 부라리지 말고 속히 네 잘난 마누라한테나 가봐라. 이놈의 자식, 너 나중에 보자. 춘삼은 막걸리 잔을 던지고 불이 나게 뛰쳐나갔다. 그 시각 은실댁은 청밀의 잎사귀에 고로쇠 수액을 받아 나그네의 입에 흘려 넣어주고 있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소이다. 가까스로 기운을 차린 나그네가 고마움을 표하자
은실댁은 비로소 마음을 놓은 듯 사연을 물어보았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어요? 이 고개를 넘어오는데 어찌나 험한지 기운은 떨어지고 중간에 주막도 없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채 걷다 보니 해는 떨어지고 나그네는 기운이 다한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다. 안 되겠어요. 우선 요기를 좀 하셔야 되겠으니 속히 요 아랫마을까지만 내려가시지요. 은실댁은 기력이 없어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나그네를 부축하고 일어섰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중년의 남정네를 없다시피 하며 걷기란 무척 힘겨운 일이었다. 은실댁은 주저앉으려는 나그네를 격려하며 조심조심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이 모습을 본 춘삼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남편을 보며 은실댁은 잘 됐다는 듯 응원을 구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좀 거들어 주세요. 뭐야, 이 환영년이!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춘삼은 아내를 잡아채며 후려쳤다. 느닷없는 손찌검에 은실댁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항변을 했다. 여보, 왜 이래요? 아이고, 제발 진정 좀 해요. 마누라가 서방질을 하는데 내가 진정을 하게 됐어. 오해예요, 오해.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오해는 무슨 우라질 놈의 오해. 춘삼은 이성을 잃은 듯 사정없이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나그네가 나서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애원을 했다. 여보시오, 때리려거든 나를 때리시오. 이런 죽일 놈이, 네 놈이 뭔데 남의 계집을 끼고 다녀? 춘삼의 주먹이 나그네를 향하자 은실댁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여보,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요. 차라리 나를 때려요. 이게 누구 편역을 들고 있어? 오냐 그래, 이놈이 네 기둥서방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 눈이 뒤집힌 춘삼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나그네를 걷어찼다. 맥없이 쓰러지는 나그네를 보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춘삼은 마구 발길질을 했다. 여보, 그러다 사람 죽이겠어요. 아이고, 누구 좀 저희 좀 말려줘요. 은실댁의 간절한 요청에도 누구 하나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춘삼의 발길질에 나그네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쇠붙이 같은 것이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저게 뭐요? 저거 혹시 마패 아니요? 갓을 쓴 노인이 소리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쏠렸다.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어른이시다. 산천 초목도 떤다는 암행어사라는 말에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고 춘삼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며칠 후 관에서 나온 형리들이 춘삼과 은실댁을 끌고 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지 몰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이놈아, 쏙 무릎을 꿇어라. 어사또 날이시다. 사또의 호령소리에 춘삼 부부는 동원마당에 납작 조아렸다. 관복을 입고 대청마루에 의젓이 앉아있는 어사는 어제의 나그네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다. 어사는 말이 없는 가운데 풍산고을 사또가 춘삼을 보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나라님의 지엄한 명을 받고 오신 귀하신 어른께 폭행을 하다니. 우리가 보살펴 드렸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사또 나리께서 돌아가실 뻔하셨느니라.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무식한 소인 놈이 눈이 어두워 어사또 나리신 줄을 몰라뵙고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춘삼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죄를 빌었고 은실댁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 악독한 놈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죽도록 패다니. 너 같은 놈은 우리 풍산고을의 수친이라. 이 고을 사또로서 네 놈을 엄벌에 처해 어사또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100대를 치거라. 예, 사또 나으리. 형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려는 순간 어사가 제지를 했다. 멈추시오. 나는 저 부인께 큰 은혜를 입었소. 부인은 그렇다 쳐도 저놈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사또는 자신의 책임도 있는지라 안절부절하며 어사의 눈치를 살폈다. 괜찮소. 부인의 낯을 봐서 이 일은 불문에 붙이기로 하겠소. 그제야 사또는 안도하며 물러섰다. 상감의 명을 받고 내가 이곳 함경도 지방에 온 목적은 민정을 살피고 민심을 헤아려 착한 일은 권면하고 악한 일은 경계하는 것이다. 어사는 준엄한 얼굴로 춘삼을 보며 타이르듯 말했다. 네 죄는 중벌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네 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에 그 죄를 용서하니 부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도록 잊지 말도록 해라. 어사나으리, 은혜 베풀 남만게옵니다. 준삼은 감격한 나머지 울먹이며 땅에 머리를 찧었다. 부인은 고개를 드시오. 어사의 말을 듣고 은실댁은 눈물진 얼굴로 그를 우러러보았다. 부인이 인정을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오. 나로 인해 당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큰 인정을 베풀어 준 부인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남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옵니다, 어사나리. 아니요. 부인과 같은 선행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상감께서 명하신 내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요. 사양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 보시오. 부인이 말이 없자 대신 춘삼이가 입을 열었다. 죄를 묻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니 황감하옵니다. 굳이 소원을 말하라시면 그 소인의 앞마을에 있는 이 연못을 주시면 이거를 길러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부부는 무력도 한 적으니 가상하구나. 허나 작은 연못 하나로 살아가기 어려울 터이니 그 연못 아래에 있는 전답까지 줄 터이니 대대손손 전해서 네 처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잊혀지지 않도록 해라. 어사의 처사에 춘삼이 내외는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어사는 아무도 모르게 행장을 수습하고 다시 암행길에 올랐다. 어사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행의 길이었다. 때론 찬잇을 맞으며 노숙을 하고 때론 걸식도 하면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음지로 다녀야 하는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탐관오리를 벌하고 고통받는 민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사는 오늘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제를 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나라에서는 풍산의 깔티째가 하도 험난하니
패를 가진 관리들은 이 죄를 함부로 넘지 말라는 금패의 표석을 세웠고 그 후부터 이 고개를 금패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